시작하시죠. 2026학년도 수능 특강 6강의 3번입니다. 고1 후배들 수업하느라 조금 딜레이 되긴 했지만 끝내볼게요. 주제문 기업의 규모에 따라 디지털화의 혜택의 가능성은 다르다라고 적어놨고 각주 달려있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친숙한 동사의 명사가 나온 것 같아요. 디터라는 단어. 예전에 우리 stop A from ing 구문에서 하나의 또 다른 친구로 나왔었죠. 막다, 그쵸? 그래서 방해물. 그러면 왠지 우리가 변형 어휘로는 베리어라든지, 그쵸? 옵스타클, 그쵸? 네, 그런 친구들도 장애물, 방해물이라는 의미로 나올 거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단어는 에이션을 가리게 되면 exploit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이게 착취하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거 맞습니다. 그게 곧 활용하다, 사용하다의 의미가 되면서 명사형이 나왔습니다. 이 글은 덩치가 조금 큽니다. 물론 옆에 있는 4번도 덩치가 조금 크지만 이 문장들을 우리가 잘 이해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It is sometimes, 때로는 이렇게 주장이 되기도 합니다. 수동태, 이렇게 주장이 되기도 합니다. 뭐가? The spread of digital technology, 무엇의 확산이? 디지털 기술의 확산이 solve할 것이다 라고 주장이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solve라는 단어가 나올 때 보통 도와주다 막 이렇게 해석하라 그랬었죠. 디지털 기술의 확산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주장이 됩니다. 무엇에 도움이 되죠? equal에다가 is를 붙었어요. 그쵸? 그러면 동일하게 하다 그런 느낌, 뭐 균등하게 하다. 이 의미로 들어왔겠죠? 공평하게 하다 이렇게도 괜찮겠고요. 무엇을 균등하게 합니까? 기회를 공평하게 할 것이다. 기회를 공평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누구를 위한 기회? 작은 회사들 as well as 뿐만 아니라 표현 조금 조심. establish라고 말하면 확립하다, 설립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확립이 된 미디어 자이언트라고 얘기를 해요. 자이언트라고 말하면 어떤 거대한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죠. 그래서 거대한 회사들에서 대기업 그렇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미 확립이 된 거대한 미디어 대기업뿐만 아니라 작은 회사들을 위한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주장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디지털화 같은 경우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소기업과 작은 회사들, 대기업을 위한 기회를 균등하게 해요. 그러면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 돈을 더 많이 벌겠죠. 하지만 소기업들도 이런 느낌이겠지?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만 한다면 충분히 경제적인 규모로 봤었을 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장은 이제 여기 however부터 조금 나오긴 할 거예요. 디지털화와 무엇의 성장은 됐어요? 디지털화와 성장, 무엇의? 인터넷의 성장은 됐니? 디지털 기술의 확산을 의미하겠네요, 또. 디지털화와 인터넷의 성장은 실제로 줄이고 있는 중입니다. 비동사 ing, 무엇을 줄이니? 능동이네. 무엇을 줄여요? 많은 장벽들을 줄이고 있는 중입니다. To market entry, 무엇과 관련된 장벽, 시장 진입에 있어서 장벽을 줄여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말을 조금 쉽게 돌리면 시장의 진입을 용이하게 한다든지 시장의 진입을 쉽게 하겠죠. 왜? 디지털화와 인터넷의 성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소기업도 그 시장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쵸? 장벽을 줄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and creating 그럼 병렬 구조다. 1번, 2번. 그래서 인터넷의 성장과 디지털화는 실제로 기회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기회?
for smaller enterprises and firms. 우리 아까 똑같은 표현인데요. 더 작은 기업들과 회사들을 위한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기업이네요. 똑같은 말이네 결국에는. 그치? 작은 기업들을 위한 기회들을 만들어주고 있대요. 그런데 다시요. 그 기업들은 뭔데요? offering. 제공하는 기업들인데 기술을 제공하거든. 어디에서? 새로운 형태들로서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들에게 다시 무엇의 새로운 형태들? 컨텐츠를 만드는 컨텐츠 창조, 컨텐츠 창출의 새로운 형태들로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들과 회사들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다시 그 컨텐츠를 뭘 만드는데요? 어떤 컨텐츠를 만들죠? 밑에 나온 것처럼 컴퓨터 게임과 같은 컨텐츠 제작의 새로운 형태들에서 기술들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게임 회사네요. 그렇죠? 게임 회사 같은 곳에서 뭐 기회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뭐 이런 회사를 한번 설립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아무런 기술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유튜브 검색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글링에다가 검색하면 돼요. 코딩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 검색하게 되면은 실제로 시장에 진입 가능하죠. 그리고 새로운 기회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기회를 균등하게 한다는 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었지만 됐어요? 부연 설명이었지만 디지털 환경은 선호합니다. 무엇을? 강한 브랜드 그리고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들을 선호합니다. 됐네. 흐름은 완전히 바뀌었네. 왜? 디지털 기술은 소기업에게도 기회를 똑같이 제공해. 그러나 방금 본 것처럼 디지털 환경은 누구를 좋아한다? 강력하고 대기업이겠네. 그러면 그치? 인지도가 있는 기업을 선호해요.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슬슬 나와요. 간단하게 보시죠 뭐.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살 거예요. 뭐로? 인터넷으로. 그러면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 때 대기업에 있는 물건을 사겠습니까? 아니면 듣보잡 회사의 물건을 사겠냐는 거죠. 평점이 높고 구매가 가장 많은 회사들의 물건을 살 건가요? 아니면은 구매가 없는 회사의 물건을 살 건가요? 당신이라면?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역설이죠. 디지털화 덕분에 접근성은 쉬워졌지만, 그렇죠? 디지털화 때문에 글쎄 그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지 않겠어?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등장한 거예요. In the world, 한번 말을 살펴볼까요? 누구의 말? 한 영국의 출판 이사님의 말을 한번 빌려보자면 브랜드는 만듭니다. It easier for. 잠깐만요. 구조가 왠지 느낌이 오네 이제. Make it easier for. 얼른 투부 정사. 됐니? 그러면 이거 약간 가목적어, 직목적어 느낌으로 일단 체킹이 되면 좋겠다. 그렇다면 가목적어와 직목적어 구조는 OK가 됐다면 투부정사 앞에 나오는 for 목적격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될 거고 목적격 보어는 부사 따위는 나올 수 없지만 비교급 형용사 완전 가능하잖아요. 그쵸? 우리가 서술형은 나오지 않겠지만 우리 학교는 문법적으로 또 하나 칠 수 있겠네요. 됐죠? 영국의 출판 이사님의 말을 빌려보자면 브랜드는 쉽게 만듭니다. 자, 이 해석 안 했지? 가짜니까, 그치? 쉽게 만듭니다. 누가? 고객이 뭐 하는 걸 쉽게 만들어? 선택을 내리는 걸 쉽게 만들어요. 됐죠? 고객이 선택을 내리도록 쉽게 해줍니다. as 뭐 하면서요?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해짐에 따라서 세상이 복잡해진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별거 아니에요. 세상이 복잡해진다는 건 정보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보화 세상 엄청나게 복잡하죠? 그건 다 뭐 덕분이야? 디지털화된 세상이기 때문에. 됐어? 그런 느낌. 디지털화된 세상으로서 고객이 선택을 내리도록 쉽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인지도가 있는 기업이라면 고객의 선택을, 어이구 국어 쌤 왜 저래? 고객의 선택을 유도할 수 있겠죠. 됐죠? 아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하셨잖아요. 구매평이 좋고 정말 구매 기록이 많은 대기업의 회사 거를 사지 않겠냐고요. 이제만 뭐 새로 들어온 회사의 물건을 사는 건 글쎄요 조금 뭐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똑같은 물건이라고 하더라도요. 하고 싶은 말은 나왔습니까? 디지털 기술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우리가 두 번째 문장까지 봤었을 때는 소기업이 시장에 진입을 하는 걸 쉽게 해주겠는데 라고 했지만 이제 however 문장을 기점으로 봤었을 때 실상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장에서 화면상으로 potential newcomers의 입장도 한번 봐보자고요. 잠재적인 신입, 잠재적인 신입? 그러니까는 이제 막 들어오려고 하는 작은 회사들을 의미를 하겠죠. 얘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문장이 길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해 줄까요? without부터요. entry까지 한 문장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소기업 입장에서 보자고. 소기업 입장에서. 소기업은 어떨까? 신생회사 한번 해볼까요? 신생회사 뉴커머의 입장으로 봐야 되니까. 신생회사는 어떨까요? 인지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럼 고객의 인정도 없을 거예요. 따라서 without. 됐니? 그런 느낌으로. 자, 뭐가 없이?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도 없고. 됐어요? without의 두 번째 명사. 가치 있는 수준도 없어. 무엇에? 소비자의 인식에 있어서. 됐어요? 소비자 인식에 가치 있는 수준도 없고.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도 없어요. 됐습니까? 소비자가 그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이게 좋은 회사인지 나쁜 회사인지.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도 없어. 그렇다면 잠재적인 회사들은 어디로 오는 회사들? 온라인 세상에 오게 되는 잠재적인 회사들. 즉 이제 막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회사들. 됐습니까? 이러한 회사들은 may well find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외워도 그만, 안 외워도 그만인데요. 그냥 뭐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may well 동사 원형 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뭐 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조금 더 살아요. 한번 살려볼까요?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도 없어. 또 소비자의 인식의 수준도 굉장히 낮아.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제 온라인 세상에 들어오게 되는 신규 회사들은 당연히 알게 될 걸. 됐어요? 무엇을 이것을 당연히 알게 될 걸. 무엇을 하면서 잡고 들어오세요. 자, 여기 먼저 잡고 들어오세요. 여기 주어, 대세 주어, 목적어 대세 주어, 그리고 여기가 대가와 어울리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주어와 동사 자리가 꽤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온라인 세상에 막 들어오게 되는 신입 회사들은 무엇을 알게 될까요? 높은 초기의 비용들이 됐어? 그러니까 아마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고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초창기에 높은 비용들이 이러할 것이다. 이렇게 들어오면 돼. 다시 그 높은 비용들은 뭐고? 관련된 비용들. 어디에? 만드는데 관련된 비용이래. 설립하는데. 됐지? 만드는데 관련된 비용들은. 자, 뭘 만들어요? 온라인의 존재. 뭔가 말이 좀 이상하다. 온라인의 입지. 조금 말이 더 이상한가? 웹사이트. 됐어요? 디지털화잖아요. 그쵸?
웹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관련이 된 높은 비용들 됐습니까?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 일반적으로 뭘 포함하는 거냐면 막대한 캠페인을 포함하는 거야. 이를테면 뭐 전통적인 미디어에서 엄청난 캠페인을 포함하는 거와 같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 말이 이상하죠. 전통적인 미디어에서 막대한 캠페인은 뭐가 있을까요? 뭐 이를테면은 뭐 전화를 고객들에게 돌린다든지 아니면 광고창을 띄운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초기 비용들이 뭘 보여줄까? 이렇게 오면 되는 거야. 이러한 초기 비용들이 무엇을 보여준다는 걸 알까요? 무엇을 보여줄까요? effective. 효과적인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액추얼처럼 이런 초창기의 높은 비용들이 실제적인 뭐가 될 수 있다? 방해물이 될 수 있대. 무엇에? 시장의 진입에 실제적인 방해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니? 난 당연할 것 같은데?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해볼까요? 이제 유튜브 이거 올리지 않습니까? 이제 유튜브를 이거 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내가 유튜버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 편집자도 뽑아야 되고, 그리고 뭐 저기 뭐라 그러죠? 뭐 썸네일인가요? 뭐 그런 것도 막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면 초기 비용이 높을까 낮을까 연지야? 엄청 높아요. 그럼 나 같은 경우는 수업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비용까지 쏟으려면은 도대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유튜브 시장에 대한 방해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라는 거죠. 입장 바꾸자고 이제 슬슬. 내용 정리하고 입장 바꾸자. 신규 회사 입장은 어떻습니까? 신규 회사 좀 말이 이상하다. 신생회사?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신생회사 입장은 어떨까요? 자, 이 신생회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브랜드가 유명하지 않고 고객의 인식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에 입지라 그랬죠? 웹사이트 만들 거란 말이지. 자, 웹사이트를 만들 때 초기에 높은 비용이 있어요. 그러면 초창기에 뭔가 온라인의 웹사이트를 만들 때 되게 멋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비용이 결국에 뭐가 되는 거다? 아, 시장 진입에 장벽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 신생회사야. 돈이 어딨어. 투자도 안 들어와. 후원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그 좋은 웹사이트를 만들겠냐고. 됐지. 입장 바꿔서. 대기업은 어떻겠어? 대기업은 아무래도 경제적 이윤이 좀 남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웹사이트를 만들 때 어마무시하게 후원을 받을 수도 있고 지원을 받으면서 멋진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디지털화가 초래한 차이가 지금 생겼어요. 혜택 가능성 보이십니까? 뭐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소기업, 대기업에 따라서 혜택 가능성은 다 똑같습니까? 기회만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 그렇죠? 소기업이라면 신생 회사라면은 장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 거대한 그리고 확립이 된 미디어 컨텐츠 제조업자들은 여기까지 제공업자들 대기업이라고 할까요? 말이 좀 꼬이니까요. 대기업 제공업자들은 자 근데 이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데 뭘 가지고 있어? 강력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뭐도 가지고 있지? 접근성도 가지고 있어. To valuable back catalogs라고 표현하네요. 뭐에 대한 접근성? 귀중한 백 카달로그의 접근성도 가지고 있대. 설명할 거니까 조금만 따라와 주세요. 자, 일단은 이 대기업의 제조업자들 같은 경우는 브랜드도 굉장히 강력하겠죠. 대기업 소속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접근성도 가지고 있다라는 건 백 카달로그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됐죠? 왜냐면 대기업이다 보니까 지원도 많이 들어올 거고
백카탈로그에 대한 접근성도 가지고 있다는 건 그걸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백카탈로그가 뭔데? 이미지, 글자, 그리고 소리와 같은 귀중한 백카탈로그에 대한 접근성과 강력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의 제공업자들은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백카탈로그겠죠.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면은 카탈로그 하면은 뭔가 설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인터넷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 보게 되면은 막 광고창이 뜨기도 하면서 되게 폰트도 예쁘게 그리고 시각 효과도 멋지게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미지 하나도 굉장히 멋질 수 있고 문구 하나도 좋을 수 있고요. 인터넷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소리가 배경음악이라 그러나요? 배경음악이 들리는 웹사이트들도 있어요. 그게 다 백카탈로그라는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의 모습이라고 봐도 괜찮을 거예요. 정말 멋진 홈페이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자들은 입장 바꿔 생각해야지. 이제 이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주어 여기로 나오네. 뭘 가지고 있어요? 몇 가지 이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점이 있을까? 궁금하셔야 되겠네. When it comes to 이거 about의 느낌이죠. 뭐뭐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이점이 있다? 사용하는 것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사용을 할 수 있더라. 뭘 사용할 수 있지? 추가적인 스케일 이코노미스, 경제의 규모에 활용을 할 수 있더라. 규모의 경쟁이네? 미안. 추가적인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점이 있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요. 추가적인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추가적인 규모의 경제는 뭔데? 만들어진 건데 가능하게 만들어진 거다. 생김새를 가만 보니까요. 선생님 이거 왠지 과거 분사라고 체크를 해놓으신 것 같은데 왜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죠? 원래는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원래는 make, 목적어, 형용사 구조였겠지? 얘가 앞으로 나가면서 수동태가 됐을 거고 그리고 나서 형용사가 고스란히 내려와야 되겠지? 물론 여기는 주관대 비동사가 생략이 되면서 made, 형용사 구조로 수식이 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possibly와 같은 부사로 바꾸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추가적인 규모의 경제의 활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가적인 규모의 경제란 가능하게 만들어진 건데 뭐에 의해서? 디지털화에 의해서 가능하게 만들어진 추가적인 규모의 경제에 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이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끝나요. 우리가 궁금한 건 규모의 경제가 뭐냐 뭐 이런 것도 조금 궁금하겠죠? 입장 바꿔 생각하자고요. 신규 회사는 초기 높은 비용이 시장의 진입의 장벽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은 어떻다? 대기업의 제공업자들이 나왔었는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브랜드도 굉장히 멋있어. 그치? 그리고 백 카탈로그도 가지고 있고 멋진 웹사이트도 가지고 있어. 이미지도 예쁘고 문구도 멋있고 심지어 소리까지 나오는 그런 멋진 백 카탈로그에 대한 접근성도 있어. 그런데 당연히 이러한 대기업은 혜택이 있겠지. 이점이 있을 거야. 뭐와 관련해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이점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끝난 거예요. 규모의 경제는 무엇일까요? 규모의 경제는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볼까요? 규모의 경제는 생산을 많이 할수록 비용은 줄어요. 조금 특이한가요?
생산을 많이 할수록 비용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 동생이 작년 11월 달에 결혼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만약에 그 답례품 있죠? 결혼 이후에 답례품을 30개를 시키면 이게 개당 원가가 15,000원이래요. 근데 30개가 아니라 50개를 시키면 13,000원으로 떨어져요, 비용이. 그럼 100개를 시키면 뭐 10,000원으로 떨어지고 개당 비용이 뭐 500개를 시키면 개당 비용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일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볼펜, 삼색 볼펜 보면은 뭐 무슨 중학교, 그쵸? 뭐 무슨 보험 해갖고 삼색 볼펜 있잖아요. 그게 규모의 경제를 이용한 거거든요. 그럼 대기업 입장에서 보자고요. 대기업은 자본이 많습니다. 그럼 규모의 경제도 클 거야. 왜? 대기업이 인터넷 웹사이트를 만들 때 하나만 만들겠냐고. 아니겠지. 여러 개를 다 손볼 거 아니야? 그러면은 생산을 더 많이 할수록 이들의 비용은 점점 떨어질 거야. 그치? 원가의 비용은 떨어져. 신규 회사는 어떠냐고. 신규 회사가 지민의 생각은 어때? 뭔가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제 막 갓 시작했는데 뭘 많이 만들어내냐고요. 그러면은 많이 만들어낼 수 없으니 원가는 결국에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는 디지털화가 시장의 장벽을 만들어 놨지만 대기업은 어떻다? 그렇지 않더라. 대기업 브랜드도 좋아. 고객의 인식도 좋을 거야. 심지어 규모의 경제도 완전히 가능해. 대량 생산해서 원가를 떨어뜨릴 수 있어. 그래서 디지털화 때문에 대기업 같은 경우는 혜택을 많이 보겠지만 소기업 같은 경우는 초창기 높은 비용으로 인해서 시장의 진입에 장벽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주제문 느껴졌나요? 기업의 규모에 따라 디지털화의 혜택 가능성은 다르다라고 얘기했죠. 어때요? 덩치는 꽤 커요. 덩치는 꽤 크지만 하고자 하는 말은 굉장히 괜찮고 내신용으로 나오게 되면 어법도 좋아. 근데 나는 요약 문제로 내면 참 어떨까? 괜찮지 않겠어? 요약 문제 반대 구조가 등장했으니까요. 여기까지 6강의 3번 마무리하고요. 이제 조금 겁먹으실 6강의 4번입니다. 주제, 자신을 공정한 사상가로 여기며 인지 부조화를 줄이는 우리. 이거는 수능 특강 주제문은 아닙니다. 해설지에 있는 주제문은 아니고 해설지의 주제문이 고정관념과 인지 부조화? 아마 그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너무 약간 좀 추상적인 것 같아서 제가 이해한 내용으로 넣어놨습니다. 이게 말이 조금 역설적이에요. 우리가 먼저 이 내용을 제가 넣어볼게요. 인지 부조화는 무엇입니까? 인지 부조화라는 건 어떠한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 서로 충돌하는 게 인지 부조화일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는 저 사람을 좋게 보지 않았어. 근데 그 사람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내가 도와줬단 말이야? 그럼 이게 인지 부조화 아니야? 나 저 사람 싫어하는데. 내가 그때 왜 도와줬을까? 매몰차게 차버릴 걸 그랬는데. 그럼 봐봐봐. 머릿속에서 계속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면은 나는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인지 부조화를 높여야 될까요? 줄여야 될까요? 당연히 줄여야 되거든요. 주제문 다시 보세요. 자신을 공정한 사상가로 여기면서 인지 부조화를 줄이는 우리입니다. 각주 남아있는 단어 dissonance, 부조화, 그리고 self-delusion, 자기 기만. 보통 우리가 delude라고 말하면 속이다, 기만하다 이런 뜻으로 몇 번 나왔었죠. 스스로 기만, 자기 기만, 속이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만 이해하면 끝이에요. 해볼게요. 천천히 할게. 사람들은 are confronted with 합니다. are faced 마주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직면합니다. 무엇에 직면해? 인지 부조화에 직면해요. 여기서 시작은 나온 거예요. 인지 부조화에 직면해? 그러면 인지 부조화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은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겠네? 조금 F의 관점으로 이 글을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aroused by 뭐 때문에 생겨난 첫 번째 이러한 생각에 의해서 생겨난 인지 부조화.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의 that 쭉 가면서 여기까지 앞에 있는 thought와 뒷문장이 완전한 동격의 접속사예요. 위치 안 되겠지? 그리고 and 뒤를 봐봐. and 뒤에 보면 두 번째 생각이 나오고 that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여기서의 that도 위에 있는 문장의 that과 똑같은 동격의 접속사 that입니다. 그러니까 위치로 바꿀 수가 없겠죠. 그러면 지금 결론은 뭐야?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생각에 의해서 생겨난 인지 부조화를 직면하게 되는 거 맞아요? 그림. 인지 부조화가 생겼습니다. 1번이라는 생각과 2번이라는 생각이 지금 충돌해서 인지 부조화가 생긴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생각의 개념을 볼게요. 첫 번째 생각. 어떤 생각? 누군가가 가지고 있어. 자신이라고 해도 괜찮아. 내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누구에 대한 고정관념? 다른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 다시 여기서의 that 조심하세요. 조심해. that 가이드거든요. 무엇을 이끄는 고정관념? 됐지? 다른 사람들이 선행사가 아니라 누군가의 자신의 사회적 판단을 내리게 하는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고정관념이 있다라는 생각과 됐어요? 첫 번째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회적인 판단을 내릴 때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아, 저 사람 딱 보니까 저렇게 생겼네 라는 첫 번째 타인에 대한 고정관념이거든요. 됐어요? 자신이 사회적인 판단을 내리게 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고정관념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부터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나의 사회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는 타인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한번 여쭤볼까? 연지야, 내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 그럼 나는 공정한 사람이니 편협한 사람이니 어떻게 보면. 그치. 그런데 두 번째 생각. 또 어떤 생각에 의해서 생겨난 거예요? 근데 사실 나는 좋고 공평하고 사실 나는 이성적인 사상가야 라는 생각. 됐어? 이게 지금 충돌하지 않아? 아니야? 두 번째 어떤 생각입니까? 자신은 공정하다. 나는 공정해. 근데 내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 이게 인지부조화 아닌가요? 이게 서로 조화를 이룹니까? 아니, 아까 연지가 말씀하셨잖아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편협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편협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공정한 사람이야. 나는 모두를 똑같이 대해. 이게 두 번째 생각이죠. 근데 실상은 고정관념이 있어. 그러면은 지금 생각이 이게 맞아요? 달라요? 달라요. 역설적이죠. 이거에서 생겨나는 게 뭐라고? 인지부조화예요. 그렇죠? 다시 정리하세요. 사회적 판단을 내리게 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과 나는 공정한데? 라는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지부조화를 직면하게 됩니다. 됐죠? According to 뭐에 따르자면 부조화 이론에 따르자면 one of these cognitions, one of th의 복수명사 한 가지는 이러한 인식들 중 이러한 생각들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바뀌어야만 합니다. In order for dishonors to be eased 생김새 좀 보고 갈까요? In order 체크 to 부정사인데 뭐뭐 하기 위해서 맞죠? so as to 부정사 맞죠? 생략돼도 괜찮은 친구 맞죠? 그런데 to 부정사 앞에 또 나왔지? 또 목적격 의미상의 주어네 생각해봐 in order to 부정사와 so as to 부정사는 문장 전환이 가능했어요.
투부정사의 to가 사라지면서 동사의 성격이 살아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 언제나 to be라고 하지 마시자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in order that. 그쵸? so that이 되면 의미상의 주어가 실질적인 주어 dissonance가 되고 시제가 현재 시제죠? 그럼 to be가 이제 is, ised. 됐어요? 그걸 노린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언제나 to be ised가 맞다고 하지는 말자고요. in order that, so that 다시 접속사가 등장한다면 의미상의 주어가 실질적인 주어가 되면서 dishonest 하고 투부정사가 봉인 해제가 되면서 is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is라는 단어가 지금 수동태로 쓰였는데요. 보통 is라고 말하면 이게 좀 어려운 말로 경감시키다, 줄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완화되다 라는 의미로 쓰였을 거야. 쉽게 말하면 줄다의 계열이에요. 줄다. 됐죠? 자, 이제 넣어서 해볼게요. 부조화 이론에 따르자면 이러한 생각들 중 두 가지 생각들 중에 한 가지는 바뀌어야만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부조화가 줄어들도록 하기 위해서. 당연한 거야. 인지 부조화는 좋은 건 아니란 말이지. 인지 부조화가 있으면 머리가 아프단 말이야. 그러면 부조화가 줄어들기 위해서 생각들 중에 하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나 나는 공정하다라는 생각 둘 중에 하나가 바뀌어야만 하겠지. 그치? 없어져야만 해. 그치? 그래야 인지 부조화가 줄어들겠지. Which one changes? 그럼 어떤 게 바뀌는데? It is almost always the cognition that 강조 구문이네요. 거의 언제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바뀌냐고. That is most often to change. 어떤 생각? That is most 가장 열려있는 생각. 뭐 하기에? 변화하기에 가장 열려있는 생각. 생각해봐. 이 비동사 오픈 투부정사라고 말하면 뭐뭐 하기 열려있다는데 이게 뭐뭐 하기 쉽다예요. 결국엔요. 그렇죠? 열린 마음. 변화하기에 가장 쉬운 생각이 바뀌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는 그래, 그러니까 뭐가 바뀌냐고, 어떤 생각이 바뀌냐고, 이런 생각이 바뀌는 거야. It is one's cognitions, 누군가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건데, 자신에 대한 생각인데 무엇과 관련된, 됐지? 고정관념과 관련된 자신의 생각이 변화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다시요. 주제문을 다시 보시라고요. 인지 부조화를 줄입니다. 그쵸? 부조화를 경감시켜요. 완화시켜요. 자신을 뭐라고 여기며? 날 공정한 사상가로 여기며. 됐니? 그럼 뭐가 지워지는 거야? 타인을 향한 고정관념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줄어들어. 그러면 이 생각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생각이 사라지는 거죠. 그쵸? 그러면 나는 공정하다라는 생각만 남으니까 인지 부조화도 줄어들겠지. 그치? 왜? 생각이 충돌하지 않잖아요. 그쵸? 결론은 뭐예요? 인지 부조화는 좋은 건 아니에요. 머리만 아파요. 그쵸? 부조화 이론에 따르자면 생각들 중에 한 가지가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선 어떤 생각이 바뀐다? 내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나? 아닌데? 그치? 나는 공평한 사람인데. 내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없애버리면서 나는 역시 공평한 사람이군. 이런 생각만 남기게 된다라는 거죠. 다음 파트 뭐야? 3번에 2번으로 왔네? 여기죠? Rather than think. 자, 이제 어려운 거 끝. 뭐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무엇을 생각하기보다는 we use stereotypes. 그래, 이거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우리가 고정관념을 사용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치? 그걸 줄인다 그랬으니까. 뭐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정관념을 사용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쵸? 그 생각을 안 해요. 우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단순히 보면
허용하지 않아요. 우린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allow the ourselves 보입니까? 주어 목적어 일치할 때 목적어는 제기대명사.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뭐 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까?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to come to. 뭐뭐 하게 되다. 뭐뭐 하게 되다. such a conclusion. 그러한 결정을 내리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결정이 뭘까요? 그러한 결정? 그러한 결정? 여기. 우리가 고정관념이 있구나 라는 결정을 허용하도록 하지 않을 겁니다. 맞는 말이죠. 왜?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이해되고 있죠?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네 라는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할 거예요. 왜? 부조화를 줄여야 되잖아요. 대신에 우리는 대신에 convince, 설득시킵니다. 납득시킵니다. 우리 자신에게 무엇을 convince, 목적어 두 개, 우리 자신에게 무엇 설득시키지? 야, 역시 우리는 실제로 공평한 사상가이자 논리적인 사상가였구나? 라고 우리 자신을 설득시킨대요. 그래, 내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 설마 내가 고정관념이 있었겠어? 말도 안 돼. 역시 나는 공평한 사상가야. 이게 두 번째가 또 자기 기만인 거겠죠, 결국엔요. 그렇죠? by 모함으로 making our social judgment, 우리의 사회적 판단을 내림으로. 모한 후에 얘들아 이 문장을 잘 봐야 다음 문장이 이해가 돼요. considered네. 그치? 그래서 이게 뭐 심도 깊은, 고려가 된이라는 의미로 들어갑시다. 모한 후에 심도 깊은 상당한 평가를 내린 후에. 됐어? 무엇에 대한 평가? 정보에 대한 평가. about 다시 무엇과 관련된 정보? 그 대상으로 한 사람과 관련된 정보의 신중한 평가를 내린 후에 사회적인 판단을 내림으로 자신을 공정한 사상가로 납득시키게 됩니다. 자, 이 문장 하나였거든요. 호흡 빨리 왔나요? 사부작하고 정리할게요. 첫 번째 카트에 나왔던 것처럼 타인을 향한 고정관념이 줄어들게 되면서 인지부조화도 같이 줄어듭니다. 이 과정을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어떻게 묘사했지? 자신이 고정관념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내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타인의 정보를 신중히 평가 후. 그래서 이 문장부터 들어온 거예요. 타인의 정보를 신중히 평가한 후에 자신을 공정한 사상가로 여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지 부조화가 줄어들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없어졌으니까 부조화가 줄어들었겠죠. 그래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보신 적이 있을 건데 로비나 복도에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중에 큰 남학생이 있어요. 약간 막 껄렁껄렁거리고요. 여기 이렇게 귀고리를 이렇게 양쪽에 딱 뚫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봤을 때 뭐냐면은 귀고리를 했네? 남자가 양쪽으로 진주 귀고리를, 키도 커, 잘생겼어. 껄렁껄렁대. 그냥 놀러 왔구나 하고.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지금 딱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선생으로서 학생이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귀고리를 하고 왔잖아. 근데 주변 친구들도 별로 좋진 않아. 근데 왜 이렇게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지? 지금 이 과정이 뭔 줄 알아요? 인지 부조화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어떤 결론 내렸을까? 그래. 야, 내가
그 친구를 가만히 보니까 말이야. 신중한 평가. 내가 가만히 보니까 실제로 그런 애가 아니구나. 역시 나는 공평한 사람이구나 라는 결론이 생긴다면 고정관념이 줄어들고 나는 공평하구나 라는 생각만 남음으로 부조화가 줄어들었죠? 이해됐어요? 됐어요? 된 거 맞아요? 그러면 끝났어요. 이 문장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여기 잘 보라 그랬죠. 이걸 이해해야 여기를 이해해요. 나는 신중히 평가를 했어. 됐죠? 다음 문장. 다시 말하자면 We often either do not realize or do not. 지금 이 구조는 우리는 종종 either A or B 구조인 것 같아요. 그렇죠? either A or B. 그러니까 이게 문법적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데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영어는 비강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도 이 B를 똑같이 말을 할 거예요. 해석도 비슷할걸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종종 인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인식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확실히 강조는 비강조가 되겠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실제로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인정하지도 않아요. 무엇을 됐어요? 무엇을 가만 보니까 쌤 콤마 대신데요? 막 불완전한 문장 아닌가요? 여기 샥 지우면 realize의 목적어 되신 겁니다. 됐죠? 오히려 위치로 바꾸면 큰일 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무엇을 we do indeed stereotype others. 자, 여기서 stereotype은 동사로 나온 거예요. 왜냐면 we do stereotype. 우리 이런 거 했었죠. 일반 동사 선생님 긍정문인데요. to가 왜 들어가요? 동사 강조였군요. 동사 강조.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 자, 이렇게 안 한다는 거야. 우리가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인정하지 않아. 됐지? 이게 그 말이라고. 우리가 정말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네 라고 인정하지도 않아. 두 번째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 대신에요. 생략시키면 안 되겠죠? 무엇도 인정하지 않아? 이 문장은 이걸로 내려오는 거예요. 됐죠? 두 번째, 뭐도 인정하지 않아? 우리의 고정관념 있지. 어디서 생겨난 고정관념? 인상에서 생겨난 고정관념. 누구에게서? 그 타인에게서 다른 사람들의 인상에서 생겨난 우리의 고정관념은 부정확할 거야 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아. 말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해. 아니야, 안 끝났어요. 우리는요. inaccurate, 부정확한이지? 말을 좀 돌리자. 틀림. 됐어요? 말 좀 돌려볼게요. 여길 이해해야 여기가 이해된다 그랬어요. 여길 이해해 여기가 이해가 돼. 여긴 이해됐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네? 라고 생각조차 안 해요. 또 뭐도 생각하지 않아? 고정관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부정확한 거야 라고 인정하지도 않는데요. 왜? 신중히 평가를 했잖아. 그치? 우리는 신중히 평가를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틀렸다고?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이해하면 여기가 됩니다. 타인의 인상에 대해서 생겨난 우리의 고정관념이 틀렸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다고요. 왜? 우리는 신중하게 평가를 하고 나서 사회적 판단을 내린 거니까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을 거야. 부정확한 게 아닐 거야. 그렇죠?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죠. 부정확할 거야? 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 생각이 틀리지 않았을 거야 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 나쁘게 보지 마세요. 이러한 자기 기만은 이게 왜 자기 기만인 줄 알겠죠? 내가 얼마나 신중하게 고려한 후에 한 건데 내가 틀렸겠어? 아니야. 이게 자기 기만이겠죠.
나쁜 건 아닙니다. 이거는요. 왜? 이러한 자기 기만은 도와줍니다. 우리가 유지하는 걸 도와줘요.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투부정사 생략 구조네. 이러한 자기 기만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쌤 이거 고정관념 유지시키는 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에이씨. 뒤에 while 뭐 하면서 reducing 분사구문 확 들어왔네요. while 뭐 하면서 아마 주절의 주어 이 친구네요. 그러면 아마 while it reduces라든지 while it is reducing 이렇게 들어왔었겠죠. 슉슉 날아갔겠네요. 뭐 얘도 없어져도 되죠 사실은요. 그렇죠? while도 없어져도 되죠. 부사절 접속사 의미 강조 때문에 남겨둔 거니까 뭐 하면서 줄이면서 뭘 줄여? 이런 가능성을 줄이면서 어떤 가능성? 인지 부조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줄이면서 고정관념을 유지시키는 도움이 된대요. 결국엔 뭐예요? 인지 부조화의 가능성을 줄이는 건 긍정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요. 왜? 부조화가 있으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쵸? 뭐와 관련된? 수고하셨습니다. To our self-concept. 우리의 자아 개념. 됐니? 자기 생각. 우리의 개념과 관련된, 우리의 모습과 관련된 인지 부조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줄이면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사실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쵸? 이게 고정관념을 유지시키는 거일 거예요. 왜? 내가 신중하게 평가를 하고 나서 사회적인 판단을 내린 건데 내 생각이 틀렸을까? 아니,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인정을 해요. 그쵸? 그렇지 않을 거다. 말을 조금 많이 돌렸네. 뭐 우리의 생각이 틀렸을 거야 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쵸?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이에요. 그쵸? 신중하게 평가를 내린 후에 내가 한 거니까 내 생각에 부정할 거야? 그건 아닐걸? 난 그런 걸 인정하지 않아. 어떻게 보면 그것도 고정관념이지만 결국에 좋은 거는 인지 부조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줄인다는 건 좋은 거예요. 왜요? 부조화가 많으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여기가 6강의 4번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이 지문을 지난주까지만도 계속 봤거든요. 그래서 뭐 보여드릴까요? 엄청 지저분해 막 적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무슨 말이지를 되게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멍청해서 그런 거겠죠. 사실 별거 없는 거였었죠. 첫 번째 문장만 잘 생각하면 좋은 거였었죠. 내가 고정관념이 있구나. 근데 나는 논리적인 사람인데 난 공평한 사람이고 이게 부조화가 충돌하니 우리는 뭘 줄인다? 내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나? 아닌데 라는 생각을 없애면서 역시 나는 공정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남김으로 부조화를 줄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고정관념이겠지만 인지부조화를 줄이면서 라고 하면서 끝나버렸습니다. 어때요? 좀 어려웠나요? 그러니까 오늘 한 두 지문은 덩치는 크다. 그렇죠? 오늘 하신 두 지문은 덩치는 크지만 내용적으로는 어렵진 않아요. 혹시 어려우셨다면 저처럼 오랜 시간 동안 바라보시면 이 지문은 여러분 지문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토요일 정규 수업에서는 드디어 7강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강 내용도 어렵지는 않은데 조금 이게 수업하기 좀 무서운 내용도 있긴 해서 네, 일단은 저도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이번 주 토요일 7강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도표, 실력문은 제가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영상 종료할게요.